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주주님들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오후 8시 31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오늘 마이너스 0.6%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약보합 상태에서 종가를 마감을 해줬고요. 일단 최근에 상승 흐름이 꽤나 무서웠던 삼성전자인데 어제 좀 살려주는가 싶더니만 오늘 윗꼬리를 발생시키면서 음봉으로 마감을 해줘버리는 바람에 딱 5일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 건지 이탈한 건지 애매한 상태에서 끝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오늘 증시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굉장히 특이했던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보시다시피 최고가는 갱신을 해줬는데 이렇게 아침부터 최고가까지 시원하게 달려가나 싶더니만 하루 종일 밀어버리면서 윗꼬리 음봉을 발생시켰지만 5일선 위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치고 가자 올라가자 하면서 갑자기 윗꼬리를 발생시켰다라는 거는 여기서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었다라는 소리요. 그러면서도 어디 아래로 빠지기는 싫다, 5일선 아래로 빠지기는 싫다라고 딱 지켜준 모습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한 염려가 바로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녹아들어 있는 그런 어떤 캔들 흐름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세의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염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디테일하게 아주 다뤄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코스피 4천 시대 아니면 5천 시대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삼성전자라는 주식이죠.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이 코스피 지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인데 우리가 사실상 코스피 지수의 저평가 구간에서 이렇게 드디어 방향을 트나 싶더니만 지금 관세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국제 정세랑 맞물려 떨어져서 하나하나씩 다뤄볼 건데 관세가 만약에 25%로 고정이 된다라고 해도 이 상승 관점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오늘 하나하나씩 좀 다뤄볼 건데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서 시작을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에다가는 삼성전자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시원하게 경신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신고가라고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댓글에 신고가라고 다는 작업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유튜브 측에서 댓글을 작성하게 됐을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참여하는 구독자가 늘어서 도달 범위가 증가했습니다 라고 지금 확인이 되시죠. 이 참여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 어떤 의미예요? 바로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다는 뜻입니다.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다는 뜻이면서 구독이랑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셨다. 여러분들 가끔씩 댓글로 신고가 달아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은 댓글만 작성하시는 분들이 깜빡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좋아요까지 꼭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약에 좋아요랑 댓글을 눌러주시면 도달 범위가 증가를 하게 되죠. 이 도달 범위라는 건 뭐냐면 주식을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다 추천을 해봐드린다는 소리입니다. 이 내용을 좋아하는구나 해서 이렇게 추천을 해봐드린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댓글에 신고가 달아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개인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매도세를 소폭이나마 쏟아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댓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고 일단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지금 관세 협정이 왜 이렇게 우리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을 받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요. 사실 일본이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15%로 낮췄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기존에 25%라는 걸 한번 얘기를 들었죠. 일방적인 통보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되는데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던 25%를 통보를 받고 나서 우리나라 증시가 꺾였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꺾였나요 지금?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올라오면서 버티고 있었던 구간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처음에 25% 들었을 때는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한 충격은 전혀 시장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올라온 자리에서 버티고 있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일본이 15%로 내려갔다라는 생각 때문에 25%가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이런 자리 자체가 25%인 상태에서도 버티고 있었던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는데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주셔야 되냐면요. 악재라고 하는 거 있죠. 악재. 이 악재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악재는요. 사실상 이게 악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이냐면은 모두가 아는 악재는요. 어떻게 우리가 오히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게 해소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겠다. 오히려 호재까지는 아니어도 이 악재 해소로 인해서 그 해방감이 갑자기 폭발할 수가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겠죠. 해방감이 갑자기 폭발할 수가 있다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런 구간에서 이 증시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굉장히 헷갈리는 캔들이 나왔다라는 말씀인데 상승 관점을 보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25%에서 더 폭발적으로 35%, 45% 이렇게 올라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25% 언저리에서 그냥 픽싱이 되면서 우리가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다라고 하면요. 사실상 그냥 이 증시는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앞전에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 알고 계시죠? 하나솔루션이 뭐 하는 회사냐면은 여러분들 태양광을 하는 회사입니다. 태양광을 하는 회사인데 이런 구간에서 어떤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까? OBBB라고 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OBBB가 뭐냐면요, One Big Beautiful Bill이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되는데, 이 법안 자체가 뭐냐면 태양광을 감축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태양광에 관한 세액공제를 감축한다, AMPC 조항도 있고 이런 내용의 법안이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통과가 되네 마네가 이전부터도 얘기가 계속 됐었습니다. 얘기가 계속 되다가 통과가 딱 되는 구간이 왔는데, 통과가 되는 순간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갔어야 정상이죠, 하나솔루션이.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올랐습니다.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었다. 이미 OBBB가 지금 얘기가 되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이 OBBB가 통과가 됐을 때 오히려 그냥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해방감이 지금 느껴지는 구간이 오히려 나오면서 어떤 부분이 부각이 됐다? 실적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증시에다가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요, 지금 사실상 관세 협정이 물 건너갔네 뭐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물 건너가서 25%에서 픽스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15%였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만약에 25%에서 픽스가 됐다라고 해도요, 이런 지금 올라온 구간에서 사실상 25%라는 거 들었었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왜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냐면,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에서 상승을 했던 그 배경에는 뭐가 있겠어요? 코로나 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날카롭게 증시가 빠지자 다시 한번 상승을 했던 그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뭘 풀었습니까? 재난지원금을 풀었었습니다. 우리나라만 재난지원금을 받은 게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었다라는 말씀이고, 여기서 금리 인하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이렇게 미친 듯이 유동성이 풍부했던 시장에서 상승 흐름이 나왔었던 건데, 지금 상승하고 있는 배경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민생지원금 받고 계시죠? 민생지원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돈을 풀고 있는 부분에서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사실상 주식으로 더 유입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 더해지면서 국제정세까지는 어떤 거 있습니까? 파월 의장을 해고하네 만에,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인하될 거다라는 기대감까지 국제정세에서 겹쳐진다라는 소리예요. 지금 국제정세에서 만약에 금리가 인하된다고 하면 이게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이미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국제정세에서 금리까지 인하되면 더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우리가 형국을 맞이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돈을 풀고 있는 시장을 맞이하고 있으면서 두 번째로는 뭐겠습니까? 바로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무조건 얘기를 해봐야겠죠. 이 상법 개정에 대해서 코리아 리스크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렸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남북 경협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 주셔야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남북이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 남북이 만약에 화합의 모드로 가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코리아 리스크가 해소가 될 수가 있는, 그러니까 과거의 앞전에 이론장에서는 돈을 풀면서 금리가 인하됐던 부분만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돈만 풀면서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만 작용하고 있는 구간에서 본격적으로 상법 개정되면서부터는 더 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남북 경협까지 같이 다 겹쳐 있는, 이렇게 세 가지가 맞물려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3,300포인트만 딱 넘어가게 되면요, 신규 개인분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뭐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누구보다도 내 옆에서, 내가 가만히 돈을 이제 그냥 월급만 받고 있는데 내 옆에서 누군가가 월급 플러스해서 뭔가를 더 벌어간다라고 하면요, 인간은 이런 걸 참을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규 개미분들이 이 증시가 3,300포인트를 넘어서 시원시원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연일 뉴스에 계속 보도가 될 겁니다. 오늘도 올랐어, 어제도 올랐어, 내일도 오를 거야, 계속 오른다라는 기대감이 생기게 되면은, 이런 구간에서, 어떤 구간에서요? 이렇게 코스피가 내려갔던 구간에서 시장을 떠났던 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할래 외치게 되는 구간이 어디에, 바로 3,300포인트 갱신하면서부터인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4,000포인트, 5,0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는 지점에서 타이밍 맞게 전고점 부근에서 지금 관세 협정에 대한 부분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어떤 심리가 반영돼서 바로 이런 관세의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반영돼서 윗꼬리 음봉이 발생했다는 말씀인데, 거기다 더해져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엔 보시다시피 관세 부담에 미국 5천억 달러 스타게이트 삐걱 이런 내용의 기사
기사가 나와 있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AI 메모리 악재 부상이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이틀 전에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급락했던 어떤 그런 배경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어떻습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그렇게 급락을 좀 했었는데요. 자, 보시면은 차트를 유심히 보시면요, 이때 이렇게 음봉을 줬었는데 제가 이날 영상에서도 반복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긴 추세로 봤을 때 스타게이트가 뭐 단 한 건의 계약도 못했다. 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오픈 AI와 일본 소프트뱅크의 이견으로 발표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단 한 건의 데이터 센터 계약도 체결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지금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측에서 내보냈다는 소리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다 회복을 해주면서 다시 5일선 위로 올라탔다는 말씀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 아직 본장 시작은 안 했지만 보시다시피 전고점 부근까지 딱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긴 추세로 놓고 봤을 때는요, 엔비디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올라왔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구간마다 올라올 때마다 이런 구간마다 이런 이슈가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이런 이슈도 있으면서 긴 하락 추세가 있었던 적도 있지만, 이런 최근에 올랐던 구간에서 이런 이슈가 없었겠습니까? 계속 있었지만 어쨌든지 간에 또 신고가로 치닫고 있다. 우리가 이제 폭락만 외쳐가면서 언젠가 폭락이 나올지도 몰라라는 불안감만 외쳐가면서 숏에 베팅하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냥 매수 포지션을 잡으셨으면, 롱을 잡으셨으면 돈 벌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스타게이트 얘기는 무마된 것처럼, 마치 없어진 것처럼, 아예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지금 추세를 돌려주고 있는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황적인 부분보다는 긴 추세를 생각을 해주시면서 이 삼성전자를 다뤄보시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시황 얘기가 좀 길었는데, 이 지금 관세 협정이 만약에 좀 굉장히 안 좋게 진행이 돼서 이 25%로 픽스가 된다라고 해도요, 여전히 시장의 기대감은 굉장히 살아있는 구간이고, 시장에서는 이미 이전에 25%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오늘 약간 올라가려다가 말았다라는 느낌인데,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는 업종종합 차트를 비교로 해놓고 봤을 때도요, 앞전에 이런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대장주로 치고 올라갔던 이런 구간이 있었는데, 코스피는 지금 그 자리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 것에 비했을 때 삼성전자는 어떻다? 굉장히 저평가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승을 했던 과거에 이 삼성전자가 대장으로 올라갔던 구간에 아직까지도 절반도 못 온 자리로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디까지는 최소 이 구간까지는 올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를 줄상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차트에 이미 반영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바뀐 거는 여러분들도 애진작의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삼성전자가 추세를 틀어주면서 이 박스권을 지금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면서 거래대금을 증가를 시키고 있는데,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던 만큼 이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엔 나아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 자리고, 우리가 3분기 실적 발표를 보고 나서 3분기 실적이 좋았네 하고 투자를 하려고 하면요, 이미 올라간 자리다라는 말씀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죠? 주식은 선반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반영이 돼서 지금 이 2분기를 지나서 암흑 같은 2분기를 지나서 3분기에서 추세가 올라가고 있는 점 이미 관찰하셨다고 하면은, 차트에서 특이점 발견하고 지금 관세로 흔들고 있는 구간에서 오히려 어떤 걸로 잡아가야겠다, 매수의 기회 찬스로 우리가 잡아가 가야겠다, 여기서 내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해서 매도하고 가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단 한 주라도 더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역대급 기회가 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 지금 시장이라는 것을 수급 논리, 그러니까 수급 전쟁의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자면, 지금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 이렇게 상승을 한 상태에서 21선 깰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안 깨고 사실상 조정도 많이 안 주고 있는, 고점 대비하면은 대략 마이너스 21% 정도 빠진 건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어력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거든요. 앞전에 상승을 했었던 에코프로마저도 61선까지는 밀렸던 구간이 있었는데, 이 두산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은 지금 구간에서 마이너스 21%, 그러니까 딱 21 이평선에서 계속 반등 통통 튀어가면서 반등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러면은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랑 경쟁해야 되는 거야, 수급을 뺏기는 거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이 수급 전쟁, 수급 논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실 만한 이유 당연히 납득이 갑니다. 왜냐면 앞전에 조선방산 원전이 굉장히 셌었죠. 조방원이 대장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시장을 어떻게 보면 지배를 했었는데, 지금 조선 같은 경우에도 하나오션도 추세가 좋고요. 오늘 올라가다가 패대기가 조금 나왔지만 어쨌든 하나오션도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좀 해줬어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패대기는 좀 나왔었지만 그 구간을 상당 부분 메꿔주면서 이렇게 마감을 해줬는데,
이 조선도 치고 올라오고 원전도 지금 안 빠지고 있고 방산도 나쁘지 않고 그러면은 우리가 또 조방원한테 뺏기겠구나 순번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까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000포인트, 5,000포인트를 가게 된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그냥 모든 주식이 올라가는 이런 대버블의 시대로 치달을 거라고 그럴 확률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버블이라는 건 뭐냐면요. 정말로 거품이죠.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이 산이 높은 만큼 골이 깊다라는 건데 이렇게 골이 깊게 급락이 떨어지는 경우가 분명하게도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짚어주시면 될 것 같고 조방원이고 반도체고 바이오고 2차 전지고 할 거 없이 그냥 다 올라가는 시장이 온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당연하게도 삼성전자도 메인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상승하면서 어디까지 지금 목표가를 다들 증권사들이 제시를 하고 있냐면 89,000원 그 구간까지도 다 제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요. 근데 일단 여기서 8만원 구간에서 일단 1차적으로 저항은 조금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 타점 잘 잡아가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당연하게도 이 8만원을 말씀드린 거는 1차적인 저항일 뿐이지 이 외국인들의 보유 수량을 봤을 때는 역사적 신고가 넘어서 10만 전자, 20만 전자, 30만 전자까지도 계속적으로 쭉쭉 치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30만 전자는 조금 힘들지 몰라도 그런 기대감이 살아있는 건데 최근에 이 애플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AI 기능을 굉장히 자신있게 선보였는데 광고 자체도 굉장히 안 좋게 냈었죠. 가족을 이렇게 삭제시키는 어떤 이런 AI 기능을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처럼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지금 AI 기능 자체도 사실 삼성전자에 굉장히 많이 뒤처지거든요. 얼굴이 살짝 가려진 부분을 이렇게 해서 제거를 했더니만 얼굴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이걸 뭉탱이로 날려버리는 이런 어떤 AI 기술을 굉장히 선보였기 때문에 삼성전자 기술력 하나만큼은 전 세계 최고인 수준에서 이제 삼성전자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서 이번에 상법 개정 통해서 우리나라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자체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하게도 이 글로벌 증시 속에서 이렇게 미친 듯이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 구간에서는 저항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이게 올라간다라고 해도요. 어떤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기간을 확대해 놓고 보시면 이게 지금 언제입니까? 2023년 1월이고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2024년 8월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1년 반이 훌쩍 넘어가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투자하셔서 여기서 매도하시기에는 너무 기간이 길다라는 말씀이에요. 샀다 팔았다가 맞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다? 단기 고점 피해가면서 단기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단기 고점 매도, 단기 저점 매수. 이거를 반복해야지만이 삼성전자로 발라먹는 게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전에 삼성전자 이런 어떤 하나의 추세선을 이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추세선이 있었어요? 이런 내용의 추세선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추세선이 있었는데 이 추세선의 상단부에 딱 걸리는 지점에서부터 비슷한 지점에서 귀신같이 맞아 떨어지면서 계속적인 하락을 보여줬던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구간?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쌍봉의 형태로 미니 쌍봉을 만들어주면서 떨어졌었고 앞전에서도 쌍봉의 형태로 이렇게 떨어졌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이날의 매도 타점 하나를 좀 드렸습니다. 이날이 언제냐면 보시다시피 24년 7월 16일이라는 게 여기 지금 보시면 날짜에 확인이 되시죠? 24년 7월 16일 날 뭐라고 보내드렸었냐면 자 보시다시피 7월 16일날 삼성전자를 어떻게 하시자 매도 타점 안내를 잡아가시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추세 상단선 저항 확인 및 리테스트 구간이라고 해서 종가에서 던지실 수 있도록 3시 12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시죠? 텔레그램방 링크까지 안내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 실시간 대응 방으로 입장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여기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보이시죠?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을 딱 해주시면요. 이렇게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되실 거예요. 이 링크 이상한 스팸 같은 거 아니니까 클릭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설문 작성할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되실 겁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이용하실 혜택을 선택해주세요 부분에서 체크를 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연락처 부분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간혹 이렇게 예시처럼 1234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사실상 이걸 작성하시는 이유가 없겠죠. 실시간 타점, 실시간 매수 타점, 실시간 매도 타점 안내받아보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구독자님의 전화번호를 기입을 해주시고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는 삼성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그리고 뒤이어서 매집주까지 하나 소개를 해봐드릴 건데 매집이라고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매집주도 발송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체크를 해주시고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전국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요.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많이 참여하셔서 수익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수익 보시면요. 여러분들 여기 공유하기라고 보이실 겁니다.
공유하기 토대로 많은 분들한테 공유도 해주시고 영상 나올 때마다 시청해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도 눌러주시면요, 기존의 구독자님 플러스 새롭게 유입되는 구독자님 합쳐서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19만 명이었는데 불과 며칠 만에 또 19.1만 분으로 늘어났죠. 이런 식으로 계속 구독자가 쌓이다 보면은 이게 가속화가 되면서 어느 순간은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거든요, 구독자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수익 많이 보셔서 주변에 소문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 매집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뭐라고 지금 적혀 있냐면은 6월 14일이라는 부분이 적혀 있죠. 6월 14일 날 영상 촬영했던 부분을 통해서 매집주에 대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알려드릴 건데, 자,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차트가 어떤 종목이에요? 동양철관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동양철관이라는 종목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일정 매매로 해서 우리가 차트만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승 재료에 대해서 파악하면서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 지금 자막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렸고, 이런 자막이 확인이 되시죠? 동양철관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요, 자, 이게 동양철관이라는 종목인데 지금 보시면 어떤 구간에서 영상을 촬영한 거예요? 정확하게 차트 패턴이 일치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자, 보시다시피 이 차트랑 이 차트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상승 추세를 보여줬다라는 말씀이고, 대략적으로 우리가 몇 퍼센트 정도? 40% 정도 수익 구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이번에 후속 종목으로 가져온 종목도 있어야겠죠? 보시다시피 이 아래쪽에 있는 게 두산에너빌리티라고 여기 지금 확인이 되실 텐데요, 두산에너빌리티랑 사실상 같은 테마인데 상대적으로 저평가인 종목을, 위에 있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앞부분의 상승 구간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랑 사실상 같은 테마인데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앞전에 상승했던 구간이 정확하게 일치하면서 하락했던 구간, 그리고 한번 반등하는 척했던 구간까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실 거고, 차이점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런 구간에서 놓고 보시면 이 위에 있는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년간의 박스에 아직도 이런 구간에 있다라고 하면요, 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이런 4년간의 박스를 돌파를 해서 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는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4년간의 박스의 상단부까지 만약에 도달한다라고 하면 180% 정도 열려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딱 이 구간까지 도달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30% 정도 올라가는 구간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놓쳐서 답답하셨던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 종목으로 채워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동양철관처럼 올라가고 나면은 오픈을 할 겁니다. 딱 오픈을 했을 때, 올라갔을 때 오픈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 그냥 받아가서 수익 볼걸이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링크 하나 나오죠?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요, 설문지 나오게 되면은 이용하실 혜택을 선택해주세요 부분에서 체크를 해주시고, 연락처 부분에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신 다음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 부분에다가는 삼성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매집주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체크하고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시장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에서 연일 속보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세에서 실적 발표까지 겹쳐있는 상황에서 뿅 쏘고 내려오는 종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 진정되기를 살펴보시면서 관세가 25%보다 더 올라가는 것만 아니라고 하면, 더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것만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가 오히려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보니까 뉴스보다도 어떤 거를 더 민감하게 보시면서 반응하셔야겠다, 이 지수 차트를 보시면서 우리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아직 5일선도 이탈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21선이 이렇게 지금 아래쪽에 바로 바짝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털어준다라고 하면요, 여기서 21선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연출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오히려 기회 구간으로 살펴볼 수 있는 구간으로서 이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으실 수 있도록 영상 계속 촬영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댓글에다가는 모두 신고가라고 한 번씩 작성을 해주시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